네, 이번 시간은 더불어민주당 청주 청원 선거구 후보로 공천이 확정된 변재일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자, 먼저 이제 민주당 청주 청원 후보로 확정이 되셨습니다. 먼저 5선에 도전하게 되신 것 축하드리고요. 예. 뭐 코로나 때문에 사실 선거운동이 쉽지 않으실 텐데 요새 좀 어떠십니까? 아무래도 어렵죠. 더군다나 중앙당 차원에서 대면 선거운동을 가급적 자제하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디 방문하거나 그렇게 하는 걸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방역 대책 차원에서 어떤 그 집합 모임 같은 걸 종교행사부터 모든 것을 갖다 자제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든가 사람이 모이는 것도 없고 또 우리 스스로가 또 대면 접촉을 피하는 그런 선거운동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들에 접근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가 아닌가 해서 아침 저녁으로 길거리 인사를 한다든지 네. SNS를 활용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유권자들의 접근에 나가든지 그런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번에 뭐 민주당도 그렇고 통합당도 그렇고 이제 경선 과정에서 이제 중진 의원들이 공천에서 배제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어떤 점에서 의원님이 공천 낙점을 받을 수 있었을지 좀 생각을 좀 해보셨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금 다선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정치 구조 속에서는 공천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를 받는 그런 그렇죠. 위치에 있었는데 네. 최근의 정치 동향이라는 것은 오히려 다선 의원이라는 것이 초선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인센티브보다는 페널티를 받는 그런 구조로 중앙 정치 무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다선 의원이 됐더라도 어떻게 초선처럼 일하느냐, 초심을 잃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초선처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4선 했지만은 청원군에서 3선 했거든요. 그리고 청주청은 통합된 이후에 청원구로 옮겨서 네. 이제 초선이 된 거죠, 처음. 그래서 4선이 당선된 이후에 제 보좌진하고도 얘기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시도의원들하고 얘기해서 이제 초선처럼 일하겠다. 그런 각오를 일하자 해갖고 4선을 초선처럼 이런 것을 모토로 해서 전 직원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정 활동하는 경우에도 제가 이제 상임위원회가 과학기술, 방송, 정보, 통신 네, 길어요. 상임위원회가 돼 있는데 네. 그거 이외에도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도 맡았고 또 지금 우리 사회의 권력구조를 개편에 대한 요구가 많기 때문에 헌법 개정 특위에도 평의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었고 또 이제 우리 사회가 또 에너지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에너지 특위에서도 일하고 그래서 다양한 특위에서 그 평의원에 들어가서 일하면서 진짜 초선의 의원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듯이 그런 역할을 했고 또 지역에서도 도당위원장을 제가 오래 맡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도당에서는 지역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태클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지난 한 해만 해도 한 10여 차례의 지역 현안과 관련한 정책 토론을 가졌습니다. 그런 것들이 적극적인 지역 활동, 중앙에서의 초심을 잃지 않은 의정 활동 이런 것들이 제가 이번 공천 과정에서 아무런 논란 없이 가장 먼저 네. 공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진짜 초선 의원들은 이제 인지도를 알려야 되기 때문에 뭐 열심히 더욱더 이제 활동을 많이 하는데 이제 의원님께서도 그거 못지않게 그렇죠. 열심히 또 4년 동안 예. 활동을 하셨습니다. 이제 4선 의원으로서 사실 연륜과 경험이 정말 상당할 거라고 생각이 예. 듭니다. 근데 뭐 한편에서는 이제는 좀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지 않을까,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목소리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듣고 저는 싶습니다. 항상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세계체 문제라든지 뭐 물갈이론 같은 게 많이 나오는데 네.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것 자체가 우리 시대가 자꾸 변하지 않습니까? 네. 시대가 변해가는데 변해가는 시대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사회라는 것이 산업화에 성공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한 나라 중에서 산업화에 성공하고 네. 또 이어서 민주화에 성공하고 한 유일한 나라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에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무엇이냐? 여기에 많은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상생의 사회가 아니냐. 이제는 과거의 특권을 버리고 반칙을 버리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시대 정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시대 정신을 가장 정확하게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거든요.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사선 의원을 하면서 그런 시대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 앞장섰던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 같은 사람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단순히 나이의 문제가 아니다. 그쵸.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16년 동안 발전의 기반을 닦았다면 이제부터는 꽃을 피워서 이제 열매를 맺을 시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떤 각오로 이번 선거에 임하고 계신지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2004년도에 처음 출마할 적에 그 당시에 노무현 정부의 정보통신부 차관하다 출발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당시 청원군을 출마를 했는데 청원군민들한테 약속드린 게 있습니다. 저는 어차피 정보통신이라든지 과학기술이라든지 첨단 산업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청원군을 그 당시 농업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청원군을 첨단 산업의 중심지를 만들겠다. 이런 공약을 했습니다. 네. 그 이후에 오송의 바이오 산업의 집중적인 육성을 통해서 신약이라든지 바이오 산업의 첨단류 복합단지도 생기고 그렇게 됐고 오창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라든지 소재 산업을 바탕으로 한 엄청나게 큰 산업단지를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약속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 입장에서는 제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일하기 좋은 환경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하고 계시기 때문에 민주당 정부에서 그동안 이낙연 국무총리라든지 네. 정세균 현 총리라든지 같이 사선의 의정 활동을 하면서 동지적인 그 친근감과 우애를 다져놓은 사이가 됐거든요. 네. 그리고 같이 그 일하던 많은 동료 의원들이 현재 장관으로 가 있고 또 제가 한 30년 정도 공직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사이에 제 후배들이 지금 장차관으로 가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소통할 수 있고 중앙정부를 움직일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에 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역의 발전 계획을 세우다 보면은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고 충청북도와 청주시와 유기적인 협력 관계 속에서 지역 발전 전략이 되는데 그렇죠. 우리 충청북도 이시종 지사라든지 한범덕 청주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방선거를 칠 때 제가 도당위원장으로서 그들의 지방선거 적극 지원했고 그래서 중앙정부의 힘과 이시종 충청북도 지사 한범덕 시장과 함께 3자 간의 유기적 협력 관계를 통해서 우리 지역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 제가 아닌가 자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을 첨단 산업의 중심지를 만들어 나갔다는 그 공약을 성실하게 이행해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공약을 제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의원님의 그 지역구가요, 이제 젊은 층의 표심이 당락의 주요 변수다. 이런 분석들도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미래통합당에서 최근에 김수민 의원을 이제 공천을 했는데, 그 이제 기사도 보셨죠?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네, 납니다. 그렇습니다. 예. 38살 정도 차이가 예. 나는데, 김 의원과 좀 차별되는 의원님만의 또 강점도 있으실 텐데요. 어떤 거 좀 꼽아보시겠어요? 가장 큰 강점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대가 요구하고 우리 시대의 젊은 세대가 요구하는 그런 가치를 실현하는 측면에서는 네. 미래통합당보다는 더불어민주당이 추구하는 가치가 맞다. 오히려 제가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오창이라든지 그 지역의 젊은 층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문성입니다. 네. 아무래도 정책을 구현하고 실제 사업을 개발하고 그것을 우리 충청북도, 청주시의 사업으로 끌어오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아까 말씀대로 저는 중앙정부에서 30년의 공직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10여 년을 국무총리실에서 근무했거든요. 각 부처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각 부처가 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우리 지역에 끌어올 수 있을 건가 여기에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된 이후에도 17대 국회 때부터 정책 분야에 특화돼서 제가 성장을 했습니다. 정책조정위원장을 하고 18대 국회에서는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하고 또 정책의장을 하고 대개 정책의장 같은 것은 재선 3선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네. 이번에 제가 4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4선이 된 상태에서도 당시 당대표께서 4선이지만은 지금 정책의장을 다시 한번 해줄 수 있느냐 그런 요청을 받아서 제가 정책의장을 또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핵심 입법이 있지 않습니까? 네. 경제민주화 관련 법, 사법개혁 공수처법,
또 국민연금 개혁법 이런 모든 법의 초안을 그 당시에 확정했습니다. 그 정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중앙당과 중앙정치무대에서 정책적 전문성에 대해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이제 정치권에 입문한 사람하고는 도저히 그 따라올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이제 사선의 여당 중진 의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함께 근무하던 분들이 중앙정부에서 네.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만들어진 네트워크를 가지고서 지역의 현안을 해결한다든지 대한민국의 미래가 나갈 방향을 설정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다시 정치에 입문하고 아직까지는 사회적 질서에 대한 저기가 부족한 그분들과는 아주 현격한 차이점이 네.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이제 21대 총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방금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민주당 그 충북도당 위원장이시기도 하시잖아요. 이제 뭐 총선 승리를 위해서 아마 매진하고 계실 텐데 이번 이제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혹시 민주당에 이게 어떤 변수가 될지 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된다면은 네. 총선 과정에서 아무래도 집권당이기 때문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초기의 대응의 미숙에 대해서는 뭐 정부 측에서 인정하는 거니까 제 생각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성에 대해서 전 세계가 처음에는 제대로 몰랐던 것이 아니냐. 맞습니다. 왜냐하면 잠복기에는 전염이 안 된다 이렇게 인식했었는데 감염자와 접촉한 이후에 하루 이틀만 해도 그 전염이 되는 그런 현상을 갖다 뒤늦게 발견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 세계가 초기 대응에 실패한 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 이후에는 대한민국이 그 어느 나라보다도 방역이라든지 진단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다른 나라의 모범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전반적으로 대한민국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피해가 감염 환자 수의 증가라든지 그런 추세가 지금 소강 국면에 들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조기에 된다면은 문재인 정부가 더불어민주당이 이 위기 시에 제대로 대응했구나 그런 평가를 받는다면은 결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사태가 총선이 우리한테 불리하게 작용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고 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라는 것은 국민의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럼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전 국민이 여야 할 것 없이 합심으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이것을 행여나 총선에 정치적으로 이용하고자 한다면은 누군가가 그것은 아마 국민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정치적 목적을 배제하고 맞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여야 구분 없이 혼심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이게 코로나19가 정쟁의 하나로 또 쓰이면 안 되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생명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에 당선이 되시면 이제 5선 고지를 달성하게 되는 걸 텐데요. 예. 중앙 정치 무대에서 어떤 또 포부를 갖고 계시는지도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난번 그 20대 국회 초반에도 헌법개정 특별회 의원으로 일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는 현재 헌법을 개정해서 권력 구조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야가 극한 대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양극단위로 갈라서고 있고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고 이런 정치 체제가 승자 독식의 정치 문화가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번에 선거법 개정에서도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어느 정도 채택되지 않습니까? 네. 준연동형이죠, 물론. 네. 이런 모든 것이 다당제를 전제로 해서 연정을 전제로 해서 만들어진 선거제도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연정이 가능한 권력구조, 헌법구조, 또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 간에 좀 더 강화된 분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강화된 분권, 이런 것이 이루어진다면 지금까지 승자 독식의 문화에서 벗어나서 서로가 협력하면서 국민의 생활을 돌보는 그런 정치 문화로 바꿔줄 수 있을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을 분명히 개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정부화 혁명이라든지 그 분야에서 제가 대한민국의 최고의 정책 전문가라는 자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공지능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이건 인류 문명사의 또 다른 변곡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제대로 대응해 갖고 있느냐. 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점검하고 이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도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은 변재일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